스님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갈 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장점도 많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나 뭐 조직에 대해서나 헌신도 많이 하고 공덕 지어놓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뭐 이제 딱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좀 덕이 없다거나 덕이 좀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일을 풀어나가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좀 지혜가 부족하다거나 어떤 덕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체로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덕이 부족하다 하실 때 그 덕이 어떤 측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능력은 있고 분명히 뭔가 이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특징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를 되게 잘 내세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종의 자만이 강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만이 강해서 이제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거,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거를 시의적절하게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또 감출 때는 감추고 그렇게 적절하게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남을 잘 배려를 못하고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자만이 강하면은 또 어떤 일이 많은가 하면 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견해에 대해서 되게 강해요. 그런 견해도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자기 견해도 강하고 자만도 많고 이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의견을 듣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쪽에 되게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있고 이래서 같이 뭔가 하고자 하고 같이 이래 가까이 갔다가 막상 이래 하면서는 뭔가 자기를 배려도 잘 안 해주고 자기 식대로 막 해 나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상처를 받거나 이제 무시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질책을 받게 되고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비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능력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고 자꾸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안 그런데 뒤에 가면은 약간 뒷담화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들을 자꾸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자꾸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경전에도 보면은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애심이라는 게 결국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이나 타인의 행복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죠. 가까이 가면 뭔가 나를 배려도 잘해주고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익이 되는 행동들 또는 일들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외면 안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그렇게 능력도 있고 실제로 선의로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한 한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또 남들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니까 본인이 스스로 좀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안 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저절로 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나는 잘하는데 이런 이제 자만이나 이런 이제 그게 강한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잘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어,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남들이 자기를 못 알아주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모든 이런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밖의 원인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의 원인도 있거든요. 내가 남을 먼저 아까 말했듯이 남도 잘 배려하고 내가 지적절하게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나한테 오히려 내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멀리하거나 나를 외면하는 그 원인은 뭔지, 바깥의 원인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너무 자만이 강하다거나 너무 내 멋대로 한다거나, 또 내 생각을 이렇게 펼쳐나갈 때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내 생각만 한다거나, 이런 자기의 문제도 있는데 보통 그걸 타인의 문제로 남들이 못 알아준다 이렇게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으면 그게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좀 스스로가 개선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 문제가 이래 좀 정리되고, 자기는 사실 내가 뭐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뭐 집착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건 아직 인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언젠가는 그런 사람은 알아줍니다. 그거는 단지 그냥 아직 때가 아니어서 때가 안 돼서 건데. 그런 거지. 근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 사회 관계 속에서 되게 이렇게 외면당하기 쉽죠. 보통은 이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정당함으로 포장된 화, 이런 게 좀 무섭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해. 근데 왜 너들은 날 몰라줘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왜 이게 무서운가 하면 자기를 잘 안 돌아봐. 나한테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바깥에만 문제를 찾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잘 보지 않는다는 거,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걸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은 잘 안 보고 타인의 문제, 바깥의 문제점만 자꾸 찾다 보면 이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만이 좀 강하고 자기 견해가 강하니까 사견이 강하고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도 이제 뭐 다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기 힘들어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유독 자기를 성찰을 하는데 약한 이유는 뭔가요? 보통 이제 자만이나 사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좀 옳다,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신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잘 돌아보지 않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남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남에게 어떤 면에서는 강요하고, 이런 쪽으로만 주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자기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마음들의 성향상 마음이 외부로 늘 작동을 하는 방향이. 그리고 일단 자만이나 이제 내가 이렇게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좀 옳다, 이런 강한 그런 신념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좀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설사 선의를 인정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건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되게 이제 좋다는 걸 경험하고 남에게 이게 좋다고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아직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그거 가서 자꾸 이게 옳다,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법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옳은 일을 실행을 하더라도 그게 되게 지혜롭게 상대도 배려해 가면서 또 그 일을 되게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하고 이렇다는 것은 그러다 보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뭐 해내는 그런 쪽으로만 작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만이 강하고 사견이 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 보면 되게 힘들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잘 쳐내거든요, 주변을. 자기하고 안 맞으면 금방 화를 내고 또 타인을 공격하고 이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멀어지고 외면당하고 이러다 보면 더 화가 쌓이시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 속에서 약간 좀 멀어진 소외되는 예. 그런 그게 대부분은 자기 문제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기 문제를 일단은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 그런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이 나한테 너무 자기 이야기를 막 강요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으로 봐도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면 남이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돌아보면서 하면은 이제 관계를 해 나갈 때 되게 노련하게 좀 더 남을 배려하면서 일을 되게 좀 더디더라도 되게 순리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의욕만으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별로 없고 더구나 또 자기를 돌아보지도 못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건 옳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전체 속에 이래 조화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변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막 해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지면 오히려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비록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좀 주변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절에서도 수행을 해보면 어떤 스님들은 자기가 어떤 수행자든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되게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남을 공격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거나 이러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은 부처님께서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부처님 법을 따라야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화내시는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되게 이제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되게 이제 지혜롭게 하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혹은 때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또 상대도 그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도 아 내가 이거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 그게 반작용이 있거든. 항상 이게 이런 화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화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 그 상대도 그걸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부드럽게라기보다 되게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또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부작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